주력 언론 CNN에서도 우길기는 하켄크로이츠기와 동급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비틀즈의 존 레논 아들은 일본은 악마가 아니라며 우길기 티셔츠를 입고 홍보 대사를 자처하고 자빠졌고, 한 미국인 유튜버는 백악관 우길기 사용 반대 청원까지 넣는 와중에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길기 사용 금지 입장을 밝혔고, 일본은 올림픽에서 우길기를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아니, 독일 애들은 과거사 반성하고 하켄크로이츠기 법으로 금지했다는데 왜 니들만 그러니? 응? 아베야, 말 좀 해봐. 왜 말을 못해? 방사능 효율중인가? 아무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패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미국의 CNN 방송이 일본의 우길기는 한국인에게 독일 군국주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악마의 상징, 왜 한국은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우길기 사용 금지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CNN은 2020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한국의 우길기 사용 금지 요청을 거절했다며, 한국인들은 우길기는 19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일제강점기에서 끔찍한 폭력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게 이른바 우길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한다며, 그러나 조직위는 우길기 자체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고 있어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전쟁을 상징하는 깃발은 평화로운 올림픽 경기에 맞지 않다며, 아시아인과 한국인에게 우길기는 악마의 상징과도 같다. 마치 독일 군국주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기가 유럽인들에게 공포와 침략을 떠올리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도 전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우길기라는 것이 주변 국가들의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본 측이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국인들은 우길기에 적대적인가라는 소제목에서 일제강점기에 많은 한국인이 학살을 당하고 탄압을 받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 수출 규제 조치로까지 번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CNN이 새삼스럽게 일본의 우길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경기장의 우길기 반입 문제의 불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 뜻을 계속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우길기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마스 마흐 IOC 위원장에게 우길기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우길기가 19세기 말부터 일제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 깃발로 현재도 일본 극우단체들의 외국인 차별과 혐오 시위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일본의 우길기는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나가는 햇살 16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 187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본이 천황을 위한 군대를 만들면서 일본 육군의 정식 깃발로 채택됐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더러운 우길기를 2020년 도쿄올림픽의 경기장에 반입하겠다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내 우길기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일자 우길기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IOC는 경기장은 어떠한 정치적 주장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회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역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패럴림픽 선수단장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우길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우길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침략에 사용된 일본군 깃발로 여러 국가에서 역사적 상처를 상기시키는 상징물이라고 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제 패럴림픽 조직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답변이 어렵지만 한국과 중국이 동의하면
추후 별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겠다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IOC 입장과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소식을 접한 중국의 누리꾼들도 우길기 응원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우길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가 일본의 침략을 겪었던 문제인 만큼 우길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일본이 최근 한국에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길기를 허용하는 미친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의 신경을 제대로 자극했다. 우길기는 범죄와 침략의 상징이다. 중국 역시 일본에 저항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영국의 BBC 역시도 우길기 논란에 대해 전했습니다. 우길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파슨스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회장은 도쿄 패럴림픽 메달은 일본 부채와 같은 전통 문양에 기반한 것이다. 우리는 도쿄 조직위원회 측에 메달 디자인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신임 일본 올림픽 담당 장관 역시 우길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일본 하시모토 세이코 장관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길기가 정치적 의미에서 결코 선전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되도 않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이 와중에 우길기 티셔츠는 단지 세련된 티셔츠일 뿐이라는 정신 나간 주장을 펼치는 인간이 세상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아들 션 레논이 일본 전범기인 우길기를 옹호해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샀습니다. 발단은 션 레논의 여자친구인 미국인 모델 샬롯 캠프 뮤리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한 뒤 한국 네티즌과 벌인 설전 때문이었습니다. 샬롯 캠프 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길기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승마하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본 한국의 네티즌이 당신의 패션을 존중하지만 사진 속 문양은 독일의 군국주의와 같은 의미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뮬은 우길기는 메이지 시대에 일본군이 처음 사용했고 해공 군함기로도 채택됐다. 한국 식민지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일의 군국주의 정치적 이념과는 다르다고 매우 한심한 논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션 레논이 독일은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에 하켄크로이츠가 법적으로 금지됐다면서 표현, 언론의 자유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헛소리로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션 레논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아시아 군국주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들 모두 정신이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신세대들은 과거 세대 행동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 나는 당신의 기분 상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기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신세대라고 표현한 이 션 레논은 1975년 10월생으로 46살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어리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꼰대의 모습을 한 션 레논은 그러면서 영어 무료로 알려줄까라며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는 직업이 존 레논 아들인 사람답게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었나 봅니다. 션 레논은 또 미국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 유튜버와 논쟁을 벌이며 독일의 군국주의는 악마였지만 일본은 악마가 아니다. 난 앞으로도 우길기를 더 많이 입을 거고 한국인들이 우길기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 알 바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무식함을 전 세계에 뽐낸과 동시에 내 여자친구는 단지 세련된 티셔츠를 입은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만행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네티즌들은 모르면 배우자, 무식한 건 죄가 아니다. 잘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신념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범죄다. 잘못된 역사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션 레논은 존 레논과 그의 두 번째 부인 오노요코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션 레논처럼 무식한 외국인이 있는가 반면 아시아에 대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유튜버 하이체드가 도쿄올림픽의 우길기 허용을 비판하는 광고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하려다 거절됐다고 알렸습니다. 우길기가 지나친
지나치게 정치적이기 때문에 하이체드는 우길기를 빼고 광고를 건 뒤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제국 군대의 상징물을 광고판에 실지 못한 건 아쉽지만 한편으론 우길기가 광고판에조차 실을 수 없는 상징이라는 걸 증명해준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광고를 거절당한 뒤 하이체드는 도쿄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재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길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0flag.com 등으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또 우길기를 아예 광고에서 빼거나 다른 비슷한 사진으로 대신해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타임스퀘어 광고판에는 거의 모든 내용의 글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그런데도 우길기 영상이 지나치게 논쟁적이어서 광고로 올라갈 수 없다면 우길기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더욱 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체드는 지난달 24일 개설된 도쿄올림픽 우길기 사용 반대 백악관 청원의 인터넷 페이지 2020flag.com을 공개하고 이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청원 페이지에는 우길기는 끔찍한 잔혹성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제국군대의 상징으로 사용됐다면서 이 깃발은 독일의 군국주의 깃발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의 사용을 승인했지만 이는 한국과 북한, 일본의 관계를 해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 간 화합과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 정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 내에서도 우길기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경기장에 우길기를 반입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인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도 부적절한 방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도쿄신문은 올림픽과 우길기 반입 허용의 재고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길기는 역사적 경위가 있어서 경기장 반입 허용이 주변국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재고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신문은 우길기가 과거 구일본군의 상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게다가 일본 국내에서도 지금도 우길기가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의 상징으로 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우길기가 대여기 등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기장 반입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여기나 회사의 깃발 등에 사용되는 경우는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일부의 디자인폰이어서 민간에 보급돼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신문은 2017년 4월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일본팀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팬이 경기장에서 우길기를 펼쳐 AFC가 구단에 벌금을 부과한 전례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일본 주중 일본 대사관이 중국 내 일본인들에게 우길기를 경기장에 반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던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자국 개최의 올림픽은 문제없다는 일본 정부의 자세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림픽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 평화로운 사회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주최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우길기가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다며 우길기 자체는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고 있어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천일 공노와 불손한 망언들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주씨, 내가 장관들 시켜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왜 말 안 듣는데? 안 했으머니다. 안 했다고? 일본 올림픽 담당 장관 왜 또 헛소리하고 자빠졌는데? 그거 당신이 시킨 거 아니야? 저는 모르문이다. 그래요. 당신이 뭘 알겠어. 방사능 후유증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아프면 총리 내려놓고 쉬어요. 괜히 여러 사람들 피해주지 말고. 방사능 들어간 거 꼭 먹어서 응원하시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말고. 알았죠? 여러분, 방사능 먹으면 아베처럼 됩니다. 우리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꼭 일본산은 거르시고 건강 챙기세요. 페페TV.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로또 1등에 당첨되실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TV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 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 얻어진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진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 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페페TV는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